양측의 출발 새아침.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은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정월 대보름임입니다. 거기에다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은 또 한편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침략의 원흉 이등방문을 쏘아 죽이고 선생은 체포되어서 이름에 오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형장에 이슬로 서거합니다. 선생은 그 과정에서 조금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3부에서 안중근 기념관장 조동성 서울대 교수를 연결합니다. 조동성 교수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친정 종증손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오늘 10시 판문점에서 재개됩니다. 어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했습니다. 4월 말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확정됐습니다. 우리 외교 라인 지금 무척 바빠졌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외교관 출신 전 국정원 1차장 전옥현 교수를 인터뷰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의 술렁임, 오늘은 민주당을 스케치합니다. 평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조경태 최고위원을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오늘은 대한노인회 2심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전은식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마일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북미 양자 대화 그런 일은 없다. 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 인프라 조성 돕는 통일촉진법 만든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고요. 23년 걸린 무죄,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이 강기훈 씨 재판 관련한 내용입니다. 만기 친남 대통령 그 안현수 귀하 부른 그 부조리 문제까지 언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총리가 푼다한 규제도 7건 중 4건은 안 풀렸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안현수 귀하 문제.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큰 관심 부른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지금 국민들이 올림픽 때문에. 왜 그 선수가 러시아로 하필이면 귀화를 했느냐. 그렇죠. 여기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오늘 남북한이 다시 접촉을 갔죠? 네, 지난 12일 고위급 접촉에서 북측이 이산 상봉하고 이 연계해갖고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산 상봉 성사 여부가 좀 불투명해진 그런 그 상황인데, 북측이 어제 판문점 연락관 채널로 어제 당일 바로 그 오후 3시에 접촉을 갖자, 이렇게 다시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후에 우리 정부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접촉을 하자, 이렇게 역제의를 했고, 이 남북 양측이 이제 동의를 함으로써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접촉이 이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북한이 이번 고위급 접촉으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의지를 좀 내비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사가족 상봉이 현안 중에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데, 네.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이례적인 적극성, 이것으로 볼 때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봉이 이제 한미 합동군사 연습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대로 이제 치르는 그런 방식으로 가되,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교류 행사, 군사 연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좀 도출해서 우회로를
남북한이 찾지 않겠느냐 이런 그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네. 어제 이산 상봉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걸 연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했죠. 네, 못을 박았습니다. 10개월 만에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죠. 어저께 보니까 이 인근에 있는 통인시장에 가서 또 떡볶이도 먹고 했던데요. 네. 그 윤병수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사안이며 진정성의 문제로 다른 것에 대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을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예, 남북 관계 외에도 한일 관계가 또 하나의 현안인데 네.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한일이 역사를 극복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좋다. 두 동맹국이 과거 문제는 제쳐놓고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돕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중재할 만큼 이 사안이 그렇게 두드러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 방한 전까지 해결해 달라 뭐 이런 이제 요구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방일 일정까지 줄여가면서 우리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금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뭔가 성의를 좀 보여달라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예, 어제 외교부 대변인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오바마가 오기 전까지 일본이 좀 예의를 지켜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빙그레 공장에서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이 또 손상됐죠. 네,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가스 유출 사고가 한 번씩 터져서 이 주민들을 좀 많이 불안하게 하는데요. 어제 오후 1시 4분 정도였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이 빙그레 제2공장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을 했습니다. 한 명이 숨졌고 3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고요. 암모니아 가스 1.5톤이 유출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예, 그래서 가스에 노출된 주민 4사람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미 오전 10시 반 정도부터 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직원 일부 대피시키고 자체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 2시간여 동안에 또 신고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알려져서 자체 복구하려다가 결국 또 피해를 키운 그런 또 인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정화가 일단 완료됐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시사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다시 바빠지고 있습니다. 12일 7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은 구체적 합의 없이 끝났지만 어제 북측의 제의로 오늘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소개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T-리졸브 훈련과 일부 겹치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제는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에 대해 한미 양국 간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또 4월 하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발표됐습니다. 바빠진 외교 안보라인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MB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전옥현 한림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7년 만에 열린 이 남북 고위급 접촉 탐색전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재개됩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다행스럽게 12일 날 접촉에 이어서 이틀 만에 오늘 회의가 열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북한 측 대표단이 12일 날 회의를 마치고 바로 평양까지 가지 않고 개성에 머무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측에서 먼저 우리 시간대 그것도 바로 어제 오후에 만나자고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재접촉을 요청해 왔거든요. 예. 이런 걸로 본다면은 북한 측에서도 자기네가 얘기하는 군사훈련 문제라든가 또 이산가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이 있는 그런 협상안을 평양으로부터 훈령을 받아서 다시 우리 한국 측과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싶은 생각에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틀 전 접촉을 했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크게는 세 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존엄을 못 얻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김정일을 욕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리고 언론의 비방 중상을 말아달라. 그리고 키리졸버 훈련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뭐 앞에 두 문제는 늘 하는 얘기고 이 키리졸버 훈련과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하자는 거. 이 이산가족 상봉을 훈련 뒤로 미뤄달라는 게 이제 북측 요구인데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북한의 어떤 결단을 보여주면서 뭔가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군사훈련 한미 간의 군사훈련 문제와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북한은 뭐 수십 년간 우리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언제든지. 그렇지만은, 그런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한미 양국 간의 군사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의 투명한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다 우리가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훈련 중단을 처음서부터 강력하게 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지만은 그걸 관철시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고위급 접촉에서는 훈련을 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다음으로 연계달라 이렇게 조금 입장을 완화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접촉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자기네들 또 내부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좀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접촉에서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북한 측에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회의에서 얘기하지 않은 다른 의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 측으로부터 좀 양보를 받아내면서 이 군사훈련 문제와 이산가족의 어떤 연계성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안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이 리졸버 훈련 기간 중에 이산가족 상봉은 안 한다는 것, 이건 북한의 최종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 장관의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 장관이야말로 이 밖으로 공표된 회담 내용과 분위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는 말하자면 첫 번째 접촉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 국회에서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을 북한이 최종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그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제 보면은 어제 6일째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3국에서의 접촉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통상 공직자들이 국회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럴 때는 사실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던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3국 접촉이 있은 걸로 추정이 되고 제3국 접촉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우리 1차 12일날 접촉이 있은 걸로 보면 이산가족과 이 훈련에 관련된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2차 회담에서 이산가족과 이 훈련 연계를 강하게 들고 나오지 않은 것은 기존에 북한이 수십 년간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기존 입장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그런 홍보용 또 이 기록용일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6일째 장관이 얘기한 상봉 가능성에 중점을 둔 발언 달라이 신뢰할 필요가 있고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육자회담 재개와 미북 대화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그동안 한미일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가 없으면 육자회담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북한의 태도 혹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현재의 상황에선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작년 가을에 우다웨이 중국 수석 대표가 미국을 가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무슨 이 보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있게 육자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거든요. 예,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중국이 뭔가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보면은 불행하게도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중국과 북한 간에가 굉장히 얼어붙었고 전반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고립된 그 상황에서 육자회담을 중국이 얼마나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외교 관계가 됐겠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고립된 이제 북한 그리고 북한과의 중국 냉각 관계를 볼 때 육자회담의 어떤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외교적인 활동할 시간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육자회담에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육자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 역시 중국이 중국 오다베이가 미국과 북한을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만들어낸 이제 자기들 말로는 육자회담 경로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 경로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 글렌 데이비스 대표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도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육자회담이 상당히 지금 시급한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육자회담이 그동안에 이제 진행되지 않은 게 한 6년이 돼 가는데 그 사이에 북한의 그 진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한미 그다음에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의 회동이 그동안에 계속 있던 이 셔틀 외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금 말씀드린 육자회담의 회담 경로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과연 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 간의 긴박한 그런 회동과 이 순방 외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방한인데 적절한 수준에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케리 장관이 이번에 이제 우리 와서 이 한일 관계가 이 가장 나쁜 시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개선돼 나가는 중요한 어떤 흐름의 이 변화를 만들어 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케리가 이제 말하자면 미국 외교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케리 장관이 이제 이번에 그 일본과 우리 한국을 오가면서 말하자면 한일 간의 아주 그 갈등 국면을 말하자면 이제 회담 분위기로 아니면 해결 분위기로 하나의 모멘텀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일을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김정은 체제가 생각보다 빨리 이 안정을 되찾은 것 같다. 이런 정보기관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그 북한 상황에 대한 어떤 미국의 이 정보적인 판단이 끝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북한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어떻게 다뤄야 할 건지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 플러스 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 국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다. 요거는 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그만큼 한국 외교가 중요해졌다는 것을 미국이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역사적 과오를 사과하기 전까지는 일본과 어떤 식으로든 만나지 않겠다. 물론 실무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한일 관계가 미국의 중재로 풀릴 성격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요, 한일 관계가 지금 이렇게 악화되게 된 그 부분적으로 책임도 사실 미국에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 아시아 중시 정책상 일본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작년에 집단적 자위권도 환영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일본의 이 외교 행태에 대해서 조금 배후에서 좀 지원해주는 역할, 이제 동의해주는 그런 그 행각을 보여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조금 지나치게 이걸 그 미국의 힘을 과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좀 나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일본을 견제하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한미 관계도 한미 동맹도 아시아의 핀이다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너무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미국이 뒤늦게나마 이제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 외교를 통해서 한일 관계의 갈등 국면이 이제 풀어질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는 것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을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4월 말 방한이 결정이 되는데요. 원래는 그 일본과 말레이시아, 필리핀만 이 갈리다가 일본의 그 국빈 방문 2박 3일 중에 하루를 빼내서 우리에게 1박 2일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오바마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른 방문도 아니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국빈 방문 같은 걸 조금 이렇게 형식면에서 보면 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실무 방문 이런 성격의 정상회담을 좋아하는데 그런 회담을 본래 기간을 좀 단축해서 미국, 일본에 하루 가고 우리 쪽으로 배를 해서 하루를 온다. 이거는 아베의 잘못된 그런 역사 퇴행적인 그런 외교 행각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미국이 그렇게 방향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외교적인 파트너지만은 이 국제사회에서 보는 일본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일본을 그렇게 좀 경고적인 의미의 그런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저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잘못된 우경화 행보에 대해서는 경고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순방 일정을 바꾼 것은 일본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이제 그런 그 사례가 될 것이고 대신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본 내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미국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여론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미국이 다시 또 관리해야 되는 외교적인 부담은 또 떠안는 셈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시간이 한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이 결자 해제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일 간의 물밑 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외교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우리 차원에서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일본도 더 늦지 않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갖고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림대 국제대학원 전옥현 초빙 교수였습니다. 반도유보라 김현욱입니다. 동탄에서 4,600여 세대를 분양한 반도유보라가 2월 동탄을 놀라게 할 중소형 1,100여 세대 아이비파크 3.0을 공개합니다. 와우! KTX 동탄역에서 문화디자인 밸리까지 동탄 2신도시 동탄 대로의 중심에서 아이비파크 3.0을 만나보십시오. 문의 1800-0038.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예, 출발 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천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현식의 출발 사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30초 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정월 대보름인 오늘 꾸준히 교통 차량이 늘고 있는데요. 청담대교, 영동대교가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한강대교가 북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각각 3, 4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차가 서게 되면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지고 있고요. 이후로도 여의도권 통과하는데 한 번 더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오늘 평소보다 약간 더 어렵습니다. 목동교에서 금천교 쪽으로 외곽 나가는데 신정교 위에서만 잠깐 속도가 나는 정도고요. 도심으로는 안양교에서 목동교까지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외신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계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4월 말 아시아 순방 일정이 어제 공식 발표됐죠? 미 백악관은 대변인실 명의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4월 말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정확한 방문 날짜와 기간을 못 박진 않았지만요.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1박 2일 방문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 방문에서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또 집단 자위권 행사를 다룰 전망이고요. 한국 방문에선 북한 정세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백악관 측은 한국 방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북한 정세와 비핵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한 뒤에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한국을 이미 3차례 방문했는데요. 재선 후에 첫 아시아 순방에 또다시 한국이 포함됨으로써 4번째 한국을 찾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번 위안부에 관련해서 망언을 해서 말썽을 빚었던 일본 NHK 회장이 이번에 독도 관련 방송을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요.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모미 가스토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NHK 국제방송을 통해서 독도 문제와 센카쿠 문제를 어떻게 방송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의 주장에 근거해 방송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전파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모미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 때 NHK 국제방송 프로그램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 한국과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 일본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미 회장은 또 군 위안부가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는 등의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개인적 견해를 언급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자신의 발언 내용이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이 두 가지 뉴스만 듣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중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여당과의 승부를 위해서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 외인을 넓혀야 하는 데다가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잠복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불거진 김용판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은 민주당의 또 하나의 짐이 됐죠. 명분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주장조차도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오늘은 이런 민주당에서 평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조경태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민주당의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예. 이 정치 현안을 짚어보기 전에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더군요. 12일 전라북도 김한주 도지사 그리고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던데 이 새만금 특별법 개정 새만금 개발청 출범을 우리 조 의원님께서 주도하셨다면서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노력을 저는 기울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패를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경남 고성 출신이신데 예, 그래서 밀양 송전탑 때 그 주민들에게 쫓아간 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전북 새만금 개발 이건 좀 마치 그 다른 지역에 우리 조 의원님이 나선 것 아닙니까? 나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국가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새만금 사업은 전국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예. 마침 저에게 그런 역할의 기회가 와서 그 역할을 수행한 그 따름입니다. 예, 한때 환경단체에서 새만금 개발을 결사반대했는데 요즘 주민들 반응 좀 좋아졌습니까? 예, 주민들께서는 하루 빨리 새만금 사업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그 꿈을 실현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국가 균형적 발전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곤란한 질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안에 조경태 의원님에 대한 비토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 주신 그 쓴소리, 예. 다른 소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팬들이 좀 생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팬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예. 이 민주당이 지금 호남에서 지지도를 회복 중이다. 이런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 보면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10%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사실 국민의 민심을 좀 잘 읽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고요. 새누리당과의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장외투쟁이라든지 국민들의 뜻에 좀 반하는 그런 주장이나 주의 주장을 하면은 국민들의 민심을 좀 얻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고 정당은 또 당원과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민주당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공식적으로는 당내에 친노도 비노도 없다는 말들을 다들 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이 민주당이 당내 강경파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친노 세력 70여 명의 이 친노 세력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또 분석들 하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분명히 당내에는 개파가 그런 어떤 개파적 이해관계, 패권화된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을 아마도 본인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19대 총선에서의 그 공천 과정이 매우 그 불공정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월하게 공천이 되었고 그렇지 않는 세력들은 상당히 소외받았던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었다는 거죠. 예.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이제 내리니까 민주당이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이 특검을 하자. 이걸 받지 않으면 2월 국회도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강경한 그 주장들이 국민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지금 이제 1심 재판부의 어떤 판결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그 법리 해석을 통한 사법부의 판결을 우리는 그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의 그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서 좀 최근에 그 항소를 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소를 예. 통해서 2심 또 3심의 재판의 결과를 저는 겸허한 자세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김한길 대표가 작년에 한 얘기인데 특검에 직을 걸겠다. 예, 그래서 또 친노에 발목이 잡힌 것 같아요. 이 김한길 대표는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 이제 그런 말이 짐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2월 국회와 연계할 것을 주장하고 예, 있는데 사실 이미 재판받고 있는 사안을 다시 재수사한다 그리고 뭐 다시 재판하겠다 이건 위헌인데요. 예, 그 점은 민주당에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너무 정파적 이해관계에 좀 약간 매몰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국민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특검하자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게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나친 그 특검 주장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예. 외교 문제, 안보 문제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이익과 대다수의 국민의 이익을 쫓아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당의 지지율도 저는 많이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설 연휴 전에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특검 추진에 합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특검을 고리로 해서 야권 연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민주당의 지금 그 특검 주장과 안철수 신당의 특검 주장은 조금 결을 좀 달리한다 보고 있고요. 예. 안철수 신당은 사안별로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한길 대표가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새누리당이 위헌론을 내세워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번 지방선거는 어차피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해야 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 의원님은 무공천을 주장하고 계시죠? 네네네.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사실 그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 저는 지켜야 될 부분은 확실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만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폐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입장을 들어서 여야 지난 대선 주자들이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야 정당도 마찬가지로 거의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민주당조차도 새누리당 핑계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천을 한다면은 어떠한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당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러한 여야 정치의 약속 파기, 공약 파기가 저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저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민주당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무공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문제는 정말 그 작년 재보선 때와는 전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때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공천을 했는데 말이죠. 예, 어떻든 이 현실은 녹록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이 무공천으로 갈 경우에 민주당원이 지방선거에 이제 나서려면 선거법 때문에 탈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천여 명이 탈당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여당의 협조가 없어서 만약에 선거법이 법이 개정이 고쳐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사회자님께 제가 역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어쨌든 선거법을 바꿔서 최소한 탈당은 하지 않고라도 이제 공천 폐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게 방안을 가장 찾아야 좋은 되겠죠. 방법입니다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탈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예, 그렇죠. 그 탈당하는 분들이 우호적인 세력이지 적대적 세력이 아니거든요. 예. 예, 과거에도 무공천으로 이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각 정당을 선호하는 분들이 그때 후보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 2003년인가 그렇죠? 예. 예, 좀 약간 세월은 흘렸습니다만은 그렇듯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결코 민주당의 우호적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전혀 득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득표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그 대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폐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적인 그런 신뢰를 저는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명분뿐만 아니라 실리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유불리를 따진다면은 사실은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 하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만은 당내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야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예. 조 의원께서 그걸 또 비판하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자라는 그 어떤 마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을 사실 폐지하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을 뜻을 받들어서 공천제를 갖다가 여당은 폐지를 주장했고 아예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없애자는 거 주장했고 우리 민주당은 그러한 것에 부합해서 공천제를 없애자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놓고 갑자기 기초의원 숫자를 늘렸습니다. 22명을. 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국민들은 매우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너무 잠잠한 부분이 저는 너무 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기초의원을 갖다가 숫자를 오히려 줄이든지 없애자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너무 국민들을 좀 우습게 알고 있다. 아나무인격의 어떤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참 광역시의 구의회 같은 것은 폐지를 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조 의원님도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 플랜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문재인 의원부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민주당과 다를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철수 신당의 이 새정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남우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저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타당의 일정이나 또는 타당의 입장을 저는 고려하지 않고 하는 발언들은 저는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우문의 현답인 것 같군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지난주에 출발 사심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입소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